시작. 메이크업. 메이크업. 잠깐만 소리. 시작해. 오늘부터 이제 그 신경전도 접근 방법에 대한 이제 좀 내용이 들어갈 거야. 잘 봐야 돼. 잘 이해해. 그러고 못하시면 얘기하지만은 이해했어. 맞아. 이렇게 되네. 하고 하나 배웠다 하고 그냥 복수 안 하면 다음에 문제 볼 때 똑같아. 상태가 똑같아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딱 기억하고 순차적으로 외워서 될 내용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내 몸에 익숙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흥분이 발생해서 자극이 오고 역치가 되고, 그지? 역치에 도달하면 뭐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경세포에, 그지? 이 통로들이 반응을 하게 되지, 그지? 역치에 대해서 반응해서 더 예민한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 그럼 어떻게 돼? 세포막 바깥쪽에 많은 나트륨이 통로가 이제 열리니까 닫혀있을 때는 이동 못 하다가 열려서 확 들어와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이 어떻게 된다? 나트륨은 양이온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가 올라간다.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면 같은 역치 자극을 받아서 열리는데 느리게 열린다고 했지, 그지? 칼륨 통로가 열리면 이제 칼륨은 안쪽이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생긴다? 요거. 자, 역치에 도달하면 빵 올라갔다가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뿅 내려간다. 오케이? 그리고 딱 바로 못 멈추고 출렁 과분극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70mV, 그러니까 정상 전이지, 그지? 정상 휴지 전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까지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 분극 상태야. 어떻게 돼 있어? 바깥쪽에 나트륨 많고 안쪽에 칼륨 많아, 그지? 그랬다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 자극 때문에 전이가 좀 올라가다 보면 약 마이너스 50mV 정도 됐을 때 누가 예민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서 안쪽의 전이야. 이게 막전이라고 하는 거 안쪽 전이야. 그지? 안쪽이 확 올라가는 거야. 플러스 30까지 올라가. 여기 35라고 되어 있지, 그지? 이건 대강의 값이야, 그냥. 근데 우리 알겠지만은 문제는 35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3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를 열려서 쑥 내려간다. 과분구 됐다가, 과분구 보통 마이너스 80mV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고 이제 다시 휴지 전이로 도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금?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졌다가 확 돌고 확 나갔잖아, 그지?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됐니? 완전히 이제 와해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이온의 재배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자극을 받으면 그 위치에서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는 줄어들 거야. 왜? 나트륨이 들어갔으니까. 칼륨의 농도 기울기도 줄어들겠지, 그지? 칼륨이 나갔으니까. 근데 뭐가 있다고 했지? 축삭돌기 신경세포에 굵은 돌기 축삭돌기 세포막에 보면 요렇게 생긴 그 단백질이 있다고 했지. 뭐야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 하트 모양 생겼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그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온 자극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3개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보내고 바깥으로 나간 칼륨을 2개를 계속 안쪽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원래 상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주겠지. 휴지전이. 다시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전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활동 전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요거 핵심은 이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다시 나트륨 칼륨 분포가 농도 기울기가 자극받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팁 하나. 저번에 얘기했나?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학교 문제, 수능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ms 세컨드는 이제 초고 밀리는 10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나는 밀리라는 말을 안 쓸 거야. 왜? 입이 아프니까. 계속 귀찮으니까 그냥 몇 초 이렇게 얘기할 거야. 5초, 3초 이런 식으로. 자, 특정 시간에 어떤 지점에서는 세포막의 어떤 지점에서는 칼륨의 농도가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또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이런 거 분명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은 뭐 하냐면 잠깐만 이때가 탈북민인가 과북민 표시전인가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어. 따지고 있고 따지지 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팁입니다. 팁. 그러니까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올라갈 때는 어떻고 내려올 때는 어떻고 올라갈 때는 나트륨이 확 들어오고 내려갈 때는 칼륨이 확 나가잖아. 그지? 됐니? 나가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자, 어떻게 돼 있다고? 이거 뭐게? 신경살 부채. 핵. 가지돌기. 됐지? 여기가 어디냐면 축삭돌기 시작 지점이야.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지? 삐욱 해서 축삭돌기 말단이 있을 거야. 됐니?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지금 엄청 길겠지, 그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 나트륨은 바깥이 많다. 안쪽에는 조금밖에 없고, 칼륨은 안쪽이 많다. 바깥에 조금밖에 없어. 이거 안 변한다고. 됐니? 이 상태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자극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트륨이 들어오지. 칼륨이 나가지. 됐지? 이 상태에서 나트륨은 어느 쪽이 더 많겠니? 들어왔으니까 어느 쪽이 더 많겠니?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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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이거? 확산이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데 그러면 확산돼서 농도가 높은 데가 낮아지고 낮은 데가 높아질 수 있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뿡 했는데 뿡 했는데 여기보다 저기가 냄새가 더 날 수 있니? 없다고. 예시를 들어도 있는 거든. 그 깨끗한 수조가 있는데 여기에 까만 글 끝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잉크 분자가 확산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도 잉크를 떨어뜨린 데가 좀 더 진하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잉크 떨어뜨렸는데 여기는 완전 맑아지고 이쪽에 잉크 다 모이니? 무슨 일이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일 없다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열렸다 닫혀도 어디가 높다고? 여기 높아. 열릴 때도 높고 닫힐 때도 높고 그 이후에도 높아.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나를 배우면 뭐야? 두 개를 알아야지. 얘 열렸다 닫히면 어떻게 돼? 무조건 한쪽이 높아. 칼륨은 칭찬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그 상황이라고. 상황이니까 칼륨이 바깥쪽이 높다 무조건 틀린 거고 나트륨이 안쪽이 높다 무조건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거 하나 맞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흥분 전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축삭에서 봐봐. 여기 자극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뿅! 이렇게 활동전이가 만들어졌다 쳐. 됐니? 활동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자극이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활동전이 만들어지면 이쪽에서 다시 활동전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짧게 설명할게. 쉬워요. 아까 말했지만 세포막에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가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얘들이 뭘 받으면 자극을 어떤 자극? 역치 자극을 받으면 열렸다 닫힌다고 했지, 그치? 한마디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역치 자극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잖아. 그치? 안쪽이 좀 많아졌겠지 나트륨이. 그러면 들어온 지점이 나트륨이 많겠니? 이쪽 지점이 나트륨이 많겠니? 들어온 지점이 나트륨이 많겠지? 그럼 또 뭐 하는 거니? 안쪽에서 확산되는 거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쪽 주변 환경이 나트륨은 뭐라고?
양이온이야. 그지?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 환경이 어떻게? 전위가 원래 휴지 전위로서 마이너스 70mV였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나트륨이 오면 올수록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가 살짝 건드려. 뭘? 역치를. 역치가 마이너스 50mV 정도 된다고 했죠? 여기요. 그지? 마이너스 50mV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살짝 건드리면 그때 빵! 열려버리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그러면 여기도 활동전이 확! 이렇게 만들어지고 똑같은 이유로 나트륨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확산돼. 맞지? 의미 있는 확산은 이쪽이야, 이쪽. 근데 혹시 나같이 까다로운 인간이 문제 만들면 물어볼 거야. 이쪽으로 확산 된다, 안 된다? 어때? 된다, 안 된다? 네, 정답. 아, 잘했다. 확산된다. 확산돼. 확산이 뭐라고? 내가 또 저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뿡 했는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안 가냐? 무조건 가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확산돼. 이런 것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3단원, 그 내신이든 수능이든 3단원은 무조건 성실하게 여러 번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보기 선택지 있어.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한 3문제 중에 2문제는 2개 알고 하나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답률이 올라간다고. 오케이?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요로 가는 것 때문에 이쪽은 다시 빵! 열려서 이제 활동전이 만들어지고 요쪽으로 가는 거는 활동전이 못 만듭니다. 그러나 확산은 된다고요. 알겠니, 유성아? 확산돼. 양쪽으로 가는 거야, 확산은.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어디서 이제 활동전이가 만들어졌다. 축삭돌기 시작 지점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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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해서 어디까지 간다? 축삭돌기 말단. 끝까지 가는 거죠. 전이가. 오케이? 신호가, 자극이 끝까지 간다. 라고 정리가 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방금 말한 게 요 설명이거든요. 이 설명.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니디, 보기 선택지 기니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기서, 2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축삭돌기 지름 하고,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트륨이 확산돼야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자극이. 맞지? 여기서 빵 해서 확 돌아서 확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트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축삭돌기 굵기가, 그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굵기가 좁으면 어떨까? 비좁게 이동하겠지.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페널티킥을 하는데 축구에서, 예를 들어 골대가, 애기들 골대는 어때? 한 요만하지? 진짜. 잘 막을 수 있지. 그지? 근데 골대 엄청 크면 어때? 못 막지? 골이 잘 들어가겠지, 그지? 한마디로 그 단면적 지름이 좁으면 좁을수록 잘 못 지나가는 거야. 넓으면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름이 크면 어떻다? 빠르다. 쉽게 지나간다, 나트륨이. 그러면 당연히 전도 속도도 빨라지겠지. 당연한 거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이거 뭐라고 했냐면 축삭이 있으면 그림 없나? 그림아, 요거. 이게 축삭돌, 이게 신경세포체, 이게 이제 뉴런, 그지? 신경세포야. 근데 여기 축삭에서만 전도가 일어나는데 마리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빵 만들어져. 축삭돌기 시작 지점에서.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지니? 아니죠. 여기서 만들어지지. 그지? 신경세포체 있는 쪽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극은. 됐니? 왜? 자극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됐지? 여기 만들어진 다음에 나트륨이 확산돼서 어때? 여기까지 가야지 빵 할 수 있는 거야. 왜? 마리집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니?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있어도 열려도 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지. 막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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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목소리 왜 크냐, 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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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민말이지, 뭐? 머리 없으면 민말이지. 됐지? 민머리. 자, 여기 빵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바로 옆에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있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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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나는 요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가 뭐지? 이어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한 팀은 50m마다 한 명씩 있어서 바통을 주면 돼.
근데 한 반은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해서 이제 30명이 다 3m마다 한 명씩 있다고 해. 응?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니? 50m. 50m 열심히 달리면 되잖아, 그냥. 그 50m 됐을 때만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3m마다 넘기면 어때? 버벅대겠지, 그지? 그러다가 또 바통 놓치고 막, 누구 탓이니 하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민말이 집에서는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활동전이라는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옆에서. 가까운 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느려. 그러니까. 얘는 어때? 쭉 가다 팍, 쭉 가다 팍, 쭉팍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그 말리집을 만드는 거야. 빨리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빨리 반응해야 돼. 이게 지금 생명과학 수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번씩 야! 이렇게 놀래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럼 너네 왜 안 놀리? 뭐 준비하고 원래는 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미안해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왜? 우리 외부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몇몇 자극에 대해서는 진짜 0.1초 단위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죽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매우 빠른 신호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경세포에서는 뭐다? 마리집이 다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 시각신경 마리집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짧아도 있어요. 왜? 내가 확 때리려고 확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총알이 날라오는 거 못 피하지. 뭐 공이 날라오면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어요. 그리고 꼬집으면 아프잖아. 통증, 신경 어때? 마리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픈 거는 내 몸이 잘못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짧게 아파야지. 계속 아프고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지? 마리집이 있어요. 내가 또 물어볼게. 후각신경은 마리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위험한 냄새 때문에 0.1초만에 피해야 돼. 그런 건 없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후각신경은 마리집이 없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생명체는 필요 없는 걸 만들어내진 않아. 과소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 반면적, 그지? 굵기, 축삭의 굵기, 그 다음에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였고요. 요게 기본적인 활동전입니다. 활동전이 그림도 좀 그리는 연습을, 윤성아? 꿈나라 가지 말고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계속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그려야지 제대로 안 그리면 헷갈리거든,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휴지였어. 근데 어떤 자극이 와서, 전이 올라가, 안쪽이. 그러다가 역치를 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 그게 떨어지는 거야. 아무 변화 없는 거야. 역치를 못 건드리면 나트륨 통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예 활동 전이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활동 전이라는 게 팍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자극을 얘기한다고 했지, 그지? 안 만들어져. 근데 역치를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된다? 다 열려버려. 그래서 빵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치를 살짝 건드리든 세게 건드리든 활동 전이 크기는 뭐다?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극이 세다고 해서 살짝 꼬집었다고 세게 꼬집었다고 막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이런 거 없다고. 항상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30mV까지 올라간다. 됐니? 이거 방금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OX로 뭔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사실들이야.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아. 유성 어떤 질문이 남니? 자극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할 때, 그 최대값 또는 활동 전이 크기가 안 달라진대.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래? 알았어. 뭐라고 했냐면 방금 나한테 그러면 어쨌든 더 아프고 덜 아픈 게 느껴지잖아. 그럼 신호 전달의 차이가 있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그 차이를 만드냐? 그걸 바로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세기에 따른 활동 전이 발생 차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자극이 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 자극이 약하면 활동 전이가 그 위치에서 한 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뭐 그 심전도처럼 띠 이런 것처럼 한 번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해. 몇 번 만들어서
근데 이 자극이 세면 어떻게 되냐면 바바바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더 짧은 시간에 계속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자극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활동 전이 빈도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빈도수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뭐다? 최대값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변한다. 아시겠죠? 이걸로 이제 자극의 세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흥분의 전달과 약물. 요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재밌게 수업하려면 재밌는 건데 그 마약 얘기거든. 재밌는 건데 사실 뭐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되는 거거든. 한번 쭉 소개만 해볼게. 흥분의 전달에 대한 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흥분의 전달이 뭔데? 아까 말했지만 신경세포가 있으면 여기 신경세포입니다. 흥분이 전도돼요. 그래서 맨 끝 부분에 가면 이 부분 위치가 이름이 뭐라고?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한다고. 됐지? 축삭돌기 말단인데 이 말단과 그 다음 신경세포는 뭐니? 이어져 있니? 안 이어져 있니? 안 이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이어져 있는 데가 있어. 어디에 있게? 심장에 있어. 심장에만 이어져 있어. 심장에만. 그 외에는 이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극이 뭘로 왔어 지금? 전위로 왔잖아. 전압. 그지? 전압으로 왔는데 전기적으로 왔잖아. 그지? 전기적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기를 어떻게 이동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끝까지 오면 그 다음에 오재미 뭔지 아니? 몰라? 조그만 그 주머니 같은 거 막 박 터트려서 막 열리게 하고 막 하는 거 그거 오재미라고 하지. 오재미가 툭 던져서 야 자고 왔다 이렇게 뭔가 물질을 이동시켜서 자극이 왔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한 세포에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신호를 전도라고 해요. 자극의 전도. 근데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그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그 두 신경세포 사이에 퍼져가지고 저쪽으로 전달이 돼. 그 다음 신경. 됐니? 요 위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두 신경세포 사이에 떨어져 있는 지점, 이 공간? 이걸 시냅스. 시냅스라고 하고, 이 시냅스 사이에 그 시냅스 전 뉴런과 후 뉴런이 있는데,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후 뉴런의, 잘 들어. 또 문제 맞추고 틀리고의 차이야.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 막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하면 그 신호를 받는 거야.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지돌기에만 수용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체 막에도 다 있습니다. 됐니? 수용체는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 막에 다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는 뭐다? 한 신경세포에서 이동하는 거. 집중. 전달은 뭐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떨어져 있는 두 세포 사이의 이동을 전달이 한다. 전도는 정기적으로, 전달은 물질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 요 밑에 이제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자, 이게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말단인데 말단의 전기 시냅스 소포라고 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 알갱이가 막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는 게 원래 이렇게 있다가 자극이 오면 이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의 세포만 하고 융합하면서 안쪽 내용을 훅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안쪽 내용물이. 그래서 그 다음에 시냅스 후 뉴런의 신경세포체 막이나 가지돌기 막에 보면 이렇게 수용체하고 이건 뭐냐 하면 이게 통로입니다. 여기 적어두면 돼. 보통은 나트륨 통로야. 나트륨 통로입니다. 보통은. 나트륨 통로인데 이 통로가 이렇게 조인트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 단백질 구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위치가 그거야. 수용체야. 수용체 아무것도 결합을 안 하고 있으면 닫혀 있어, 이거. 근데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딱 결합하면 이거 뽕 열려. 됐니? 그리고 이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 모든 세포는 나트륨 이온 농도 기울기가
바깥쪽이 더 높습니다. 안쪽보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됐니?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이 신경세포체에 나트륨이 많아지지. 나트륨 확산해서 축삭돌기 시작 지점까지 가. 축삭돌기 시작 지점까지 가서 나트륨이 충분하다면 그 시작 지점에 뭐? 역치를 건드려. 역치를 건드리면 빵!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극이 왔어요. 이 나트륨이 들어왔어. 근데 충분히 못 들어온 거야. 적게 들어왔어. 근데 어쨌든 확산될 거야. 가다가 축살독이 시작 지점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축살독이 시작 지점에 망해서 나트륨 조금 왔어. 올라가다가 다 못 오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도되고 전달이 됐는데 여기서는 활동전이 안 만들어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다시 시냅스 후 뉴런에서 그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활동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게 이 설명입니다. 됐죠? 내가 이건 알아둬야 돼. 이럴 때는 이거는 좀 뭐 필기라도 체크를 하든지 그런 사실들을 다 모아놔야 돼. 보기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마약 얘기하는 거 마약. 향정신성 의약물이라고 하죠. 마약이 이런 종류가 있대. 한번 볼게. 일단 각성제. 얘 보면 흥분의 전달을 촉진한대.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있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카페인하고 니코틴입니다. 이건 마약은 아니지. 왜? 적어도 비정상적 행동을 유발시키진 않기 때문에. 근데 코케인하고 엑스터시라고 하는 건 마약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코카인이 뭐지? 식물 코카 잎에서 이제 추출한 물질이야. 그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만드는지 아니? 히로뽕 뭐 이런 거 만드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코카인이 우리 먹고 있어. 알고 있니? 어디서 먹고 있게? 저기도 있네. 먹고 있어. 코카콜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입니다. 내가 조금 거짓말했어. 코카콜라 처음 만들 때 코카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약품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효과만 유지하되 제거하는 쪽으로 계속 진화되어 왔어. 코카콜라가. 그래서 코카콜라야. 펩시콜라가. 됐지? 그런 거고. 엑스터시. 이건 이제 각성이 심한 나머지 아예 환각까지도 하는 그런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까지만 알면 돼. 우리가 뭐 이게 분자가 어떻게 생겨 이거 알 필요 없겠지, 그지? 환각 좀 있는데 전문적인 어떤 환각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대마초, 그지? 담배처럼 이렇게 피거나 뭐 하는 거 있고 LSD라고 하는 게 환각제인데 이거에 뭐 300배인가? 엄청나게 센 환각제래. 그래서 이런 LSD 뭐 이런 거 이제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바로 앞에 이제 뭐 바닥이 지금 솜으로 만들어졌네 이러면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위험한 거지. 그 다음 진정제. 진정제. 흥분의 전달을 억제해서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어. 진정시키는 거야. 통증 완화, 긴장 완화 또는 자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마약으로 분류되는 게 프로포폴입니다. 들어봤지? 연예인들 막 피곤할 때 어디 병원 가서 뭐 이거 맞고 한 3시간 자고 나면 한 이틀 잔거같이 개운하다 뭐 이런 거야. 프로포폴. 진정제. 수면제도 그런 거야. 이게 훨씬 강한 거지. 너네는 아직 안 해봤겠네. 이제 좀 나이가 들면 한 30대 이렇게 되면 뭐지? 그 내시경 검사 뭐 이런 걸 해요. 내시경 검사할 때 그냥 의식이 있는 데서 내시경 해봤거든 내가. 여기에 막 목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내시경 관 들어가고 하면 진짜 기분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 대부분 한다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한테 프로포폴도 씁니다. 이거 못 쓰는 건 아니야.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오용, 남용하는 게 문제지. 목적이 없는데 쓴다든지
많이 쓴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제 중에 아편과 알코올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좀 알아도, 배경 지식을 알아도 술 마시고 막 화내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야.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야. 알코올은 더 안정되게 만들어,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의 성향이 문제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보통 집에 그런 일 많아. 남편이 말이야, 술만 마시면 목소리 높아지고 화내고 한다. 뭐 이런 집 많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알코올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편 얘기할게요. 아편 전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진짜 들어봤어. 아편 전쟁이 뭐지? 중국 망가뜨리려고 유럽, 특히 영국에서 마약을 그쪽으로 중국으로 이제 유통시킨 거지, 그지? 그지? 근데 그 아편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유행했겠니? 영국에서 유행한 거예요. 영국에서 유행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알지 모르겠는데 셜록 홈즈라는 추리 소설 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수십 번 뭐가 나오냐면 아편 맞는 소설이 나와.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이 다 침대 같은 데 누워는 이제 거의 봉태 눈처럼 이러고 있어. 퍼져 있어. 아편 맞으면 이렇게 긴장이 완화돼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널 퍼져 있는 거지. 다만 아편이 통증 완화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씁니다. 언제 써? 예를 들어서 암이 완전히 말기까지 진행돼서 암세포가 다른 기관과 조직에 침투해서 통증이 극도에 달한 그 말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편을 써서 그 통증을 없애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통증만이라도 줄여주는데 아편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관심 있는 학생이 그냥 보세요.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고 조금 약간 심한 내용입니다. 심한 내용. 이거 무슨 간단하게 10초 만에 얘기할게. 식이요전자 물질이 갔어. 활동전이 생겼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한번 들고 싶었어. 한번 들어야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그 시냅스에 있으면 어떻게 돼? 자극을 계속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자극이 반복될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신경신호는 어때? 일회성이 보장돼야 돼. 한 번 갔으면 없어져야 된다고. 한 번 가고 없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여기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게 수능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 범주가 아니면 내신 범주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논술 범주라서 패스.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선 집중해서 흥분 이동 방향과 속도를 비교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하면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것도 좀 어려운 거고 과정 이해하기 하면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볼게요. 시선 집중. 흥분의 이동 방향과 속도 비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신경세포가 나오고 축삭돌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공통 약속이야. 화살표를 이렇게 찍어줘.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지점에 자극을 줬다는 뜻이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이 뜻입니다. 자극을 줬는데 똑같은데 자극을 줬지. 맞지? 똑같은데 자극을 주고 A, B, C, D에서 같은 거리의 위치 X에서 막전이를 측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막전이가 달라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자극이 도착했다. 맞지? 자극이 도착했다는 거니까 더 빨리 막전이가 달라지면 더 빨리 도착했다. 즉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상황이 다 달라. A는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냅스 있지. 다시 전도돼. 맞지? B는 잘못했네. B가 그래. B가 이렇게 해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 쪽으로 전달 그러고 이렇게 가야 돼. C는 쭉 가. D는 우와 이거 뭐지? 말이집이 지금 바바바바박 이렇게 가지. 축지법처럼 바바바박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A는 내가 얘기해 볼게.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자극을 받으면 양쪽으로 자극이 퍼져나가. 맞지? 전도돼. 된다고. 되는데
여기 뭐 있어, 지금? 신경세포체가 있지. 그지?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거 뭐니? 축삭도기 말단이잖아.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도기 말단으로 방향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왜? 신경세포체에 신경전달 물질이 없어. 축삭도기 말단에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나트륨 통로 없어. 그쪽으로 이동을 못 하는 거지. 방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성. 됐죠? 그래서 여기로는 이동이 안 되니까 얘 막자는 어때? 띠 끝. A는 끝. 그 다음 BCD를 비교하면 이 세 개 중에는 누가 제일 빨리 도달할까요? B. 맞지? 왜? 같은 거리인데 말이 집 있으니까 제일 빨리 도달할까? 말이 집 있으면 더 빠르게 간다고 했지?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하면 뭐가 더 빠를까요? 반드시 C가 빠릅니다. 반드시 C가 빨라. 왜? 봐봐. 전도는 정기적으로 가잖아. 근데 전달은 여기서 왔어 하고 물질 분비하고 이제 받아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전달은 시간 지연. 한마디로 렉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렉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빠를 수밖에 없어. 1등 누구? D. 2등 C. 3등 B. 실격 A.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지금 이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수능보다는 내신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돼. 내신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잘 없을 거고 수능에 나오면 쉬운 문제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료 분석 볼게요. 자료 분석. 흥분이 발생과 이온의 막투가도 변화.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요거. 수능에도 많이 나옵니다. 막투가도 변화해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된다? 말이 집 있으니까 똥똥똥 이렇게 이제 그지? 자극이 튀어다니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전도인데 뛰어다닌다는 거지. 도약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자극을 딱 이렇게 받았을 때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가도를 얘기하는 건데 기억, 이온 이렇게 해 있지, 그지? 아까 뭐라고 했어? 자극을 받아 역지가 되면 누가 더 예민해? 나트륨 통로가 더 예민해.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 열림이 나트륨 투과도가 더 빨리 높아지는 거지. 칼륨 투과도는 좀 더 지난 다음에 높아질 거야. 자, 비교해 볼게. 누가 더 빨리 높아져? 이 빨간 거지. 빨간 거 투과도 높아지는 게 뭐다? 나트륨의 막투과도. 그 다음에 높아지는 파란 게 뭐다? 칼륨의 막투과도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안 줄 거니까 그걸 그 의미대로 파악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트륨 먼저 올라가고 칼륨 나중에 올라갑니다. 자, 요 자료 해석을 하는 걸 볼게요. 유런에 역치 이상 자극 주면 랑비의 결절이 뭐라고 했죠? 이거 마리집 사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활동전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지? 랑비의 결절에서는 활동전이 발생하지만 마리집에서는 요런 데는 발생 안 한다고. 그지? 자극을 준 후에 기억의 막투가도 나트륨이지. 칼륨 막투보다 먼저 증가했으므로 얘가 나트륨이다. 기억이. 지금 방금 내가 해석한 거 정리해 둔 거요. 나의 구간 1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구간 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죠. 이 무슨 말이야? 탈분극 언제 일어나? 나트륨 통로가 열렸을 테니까 나트륨 투과도가 올라갈 때 탈분극되고 칼륨 투과도가 완전히 최고점에 와 있을 때 요 최고점 됐니? 칼륨 투과도 최고점에 와 있어야지만 재분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뭐라고? 1에서 나트륨 농도는 세포 밖에서가 안에서보다 높다. 이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탈분극 할 때도 그렇고 재분극 할 때도 과분극 할 때도 휴지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뭐? 밖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고. 나의 구간 2에서 뉴런은 분극 상태다. 끝났지? 그러니까 투과도가 올라간 게 끝났잖아. 그지? 여기서는.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위를 따지면 요거. 활동전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다시 돌아왔을 때가 요 이 구간 시간. 이렇게 투과도와 활동전이를 서로 연결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쉴 건데요. 그 차이를 만드시면 이거도 관심 있는 학생이 읽어보면 됩니다. 재밌는 내용인데 교과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경전도 문제풀이 스킬이 있는데 오늘 요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야. 문제가 어렵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내는 어떤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요거 좀 들어갈 거고, 문제도 조금 풀려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좋아요. 잠깐 쉽시다. 자, 신경, 전도,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뭐,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두세 시간 걸릴 거야. 되게 자세하게 하면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좀 정말 필요한 쪽으로 정리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면 거의 어려운 문제도 일단은 풀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바로 앉아. 바로 앉아. 그 자세로 공부 못한다. 자, 볼게요. 화난 거 아니야? 그래. 오케이. 프리스테이지. 그러니까 시작 전에 적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프리스테이지. 자, 이게 뭐냐면 A와 B.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굵직하게 그려진 선이 축삭돌기야. 축삭돌기고 얘도 다른 축삭돌기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마리집으로 비교만 하는 그런 비교 분석 계산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 같은 위치 지점이다 이 뜻이고, 이 화살표는 아까 뭐라고 했지? 자극을 준 지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을 준 지점 뭐가 생겨? 활동들이 생기겠지, 그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전이변화 그래프 있잖아. 그지? 여기 내가 이거 편집을 하다가 조금 이제 화살표가 안 맞는데, 1이 화살표 여기고, 2가 여기고, 3이 과분극입니다. 됐죠? 1초일 때가 이 점선, 2초일 때 이 점선, 3일 때 이 점선. 2초일 때 언제니? 맨 꼭대기 지점이니까 30mV일 때고, 3일 때는 마이너스 80mV 과분극일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1초일 때는 대가 한 마이너스 50 정도? 그 정도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70이니까 올라가니까. 오케이? 요 정도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0으로 정할게. 여기. 이거 정하고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 dn 빼기 dn-1의 절대값은 2다. 즉 뭐냐면 3 빼기 2의 절대값, 즉 거리는 2다. 그러니까 각 한 단계마다 거리가 2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A의 속도는 2고 B의 속도는 1이다.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지. 그지? 자, 이렇게 속도가 다를 때 문제에서 속도를 주거나 또 속도를 어떻게 계산했다고 하면 그 속도는 어디에 표현이 되냐 하면 축삭돌기 맨 끝 지점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왜?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표현하는 게 다른 표현 없어도 이거 그거지.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게 약속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내 방법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됐죠? 2.1 이거 속도야. 오른쪽에 2.1 속도입니다. 딴 데 안 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그거 알죠? 거리는 뭐다? 속도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고속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을 따질 수 있어야 돼. 자, 전도가 딱 됐어. 어떤 지점에. 딱 도착했어, 자극이.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지점에서 자극이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극 지점으로부터 얼마 걸리면 얼마 걸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1초 걸리면 얼마, 2초 걸리면 전위가 얼마 이렇게 변할 거야. 전위가 변할 거라고. 자극이 오면. 자극이 안 왔을 때는 전위가 얼마니? 마이너스 70mV 이따가 자극이 오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자극 전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측시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측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 시간. 뭐에 대한 측정 시간? 자극을 준 이후 측정 시간. 자극을 준 이후에 1초 때, 2초 때, 3초, 4초, 5초, 6초 때. 오케이? 다시 말할게요. 실제 시간은 1000분의 1 초 단위입니다. 밀리세컨드입니다. 근데 그냥 1초, 2초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배웠어, 나. 됐지? 이런 상태야.
자, 측정 시간이 1초일 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두 개가 있으니까, 위쪽에는 A의 전위를 표현하고, 한쪽은 B의 전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속도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각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알고 있죠? 그지? 2, 4, 6, 8, 10, 12. 맞잖아? 거리 알고 있지, 그지? 거리하고 속도를 알면 전도되는데 걸리는 뭐? 시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뭐부터 표기를 해주면 좋으냐 하면 그 지점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기를 해주면 좋아요. 자,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이 자극 지점이잖아. 자극 지점이니까 전도가 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자극 받았잖아, 그냥. 전도 안 되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0이야. 0일 때 어떻게? 이 지점의 앞부분에 0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이것도 기술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 이 지점 뭐야? 거리가 2지. 속도가 2지. 그러니까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1이죠. 맞지? 거리가 이고 속도가 2니까 시간은 2분의 2, 1이잖아. 그지? 하나를 알면 6개를 알아야지. 1이면 2고, 3이고, 4고, 5고, 6이야. 맞니? 맞지? 거리가 그만큼 더 멀으니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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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더 걸리겠지. 자, B쪽 가볼까요? B쪽은 어떻게 될 건데, 이 0이야. 전도 속도와 관계가 없어. 맞지? 전도될 게 없으니까. 바로 자극받았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 얼마니? 속도가 1이기 때문에 나누 1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2배 되면 4, 6, 8, 10, 12초가 걸리는 거지. 따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따라 할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 적어두세요. 그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자극을 준 이후에 측정 시간은 어떤 위치에서, 예를 들어 이런 위치가 있다고 하면, 측정 시간은 자극을 받은 이후에, 자극 준 지점에서 자극을 받은 이후에 그 지점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왔으면 그때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전위가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합하면 측정 시간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측정 시간이 5초라는 걸 알았어. 전도되는데 3초 걸렸어. 그럼 반드시 변하는데 2초 걸렸지. 그래프 보니까 5초 걸리면, 그때는 플러스 30mV네. 그 지점이.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전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겠다 하고 한 겁니다. 볼게요. 측정 시간 1초인데요. 이 지점 뭐야? 그러면 측정 시간 1초면 전도가 0초, 변화이 1초지. 어때? 전도는 0초니까 변화이 1초지. 변화가 1초잖아. 1초면 어떻게 돼 있지? 뿅 1초 마이너스 50mV인 상태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윤성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대답해라.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자극을 주고 지금 측정 시간이라는 건 자극을 주는 여기서 전위를 측정을 해보는 거야. 각각 이 지점에서 측정을 해보는 거야. 해보면 자극 준 이후에 1초 만에 1초 만에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자극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잖아. 자극을 받으면 바로 전위가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이후에 1초만큼 변화한 그 전위를 갖고 있겠지. 그 값이겠지, 그지? 그래서 1초일 때
저 그래프 보니까,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갔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이 지점은. 그래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 두 지점에, P라는 지점. 이게 P라는 지점이잖아. 그지? 두 지점에 마이너스 50이라고 적은 거야. 그럼 그 옆에 지점 한번 해볼까? 요 1초에서. 봐봐. 1초잖아. 측정의 시간 1초. 자극을 준 이후에 A는 1초 만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지. 1초 만에 도달을 했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니? 이 지점은. 자극이 왔잖아, 이제. 자극이 온 지점, 이 지점. 받는 지점. 온 지점. 됐니?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아직 뭐니? 마이너스 71V겠지. 오케이? 여기 이거 봐봐. 이 지점은 어때? 1초 만에는 전도되는데 여기 자극을 받고 여기까지 신호가 이동하는데 2초가 걸린다고 지금 적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1초 만에는 이거에 반밖에 못 왔지.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니? 자극이 아직 도달을 안 했어. 그럼 그대로 휴지전이야. 도달 안 했을 때는. 마이너스 7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말이야. 지금 이 1초에서 이 뒤에 건 안 해도 됩니다. 왜? 뒤에 건 안 해도 돼.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지금 1초만 여기 왔고, 여기 왔잖아. 그지? 그럼 이런 데는 다 뭐니? 안 왔잖아. 안 왔으니까, 쭉 다 뭐니? 마이너스 71V 되겠지. 아직 자극 안 왔으니까. 이런, 데서, 그 1초 만에 측정, 자극을 주고, 여기 P점에 자극을 주고 1초 만에 전위를 측정했을 때는, 그지? 각 지점에서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곳은 다 마이너스 70이야. 맞지? 왜? 자극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전위가 마이너스 70이니까 그대로 있다는 뜻이지. 그대로.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초 한번 따져볼게. 2초. 2초. 2초를 따지든, 10초를 따지든, 내가 하늘색으로 적어 놓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시지, 그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안 변합니다. 맞지? 변할 리가 없지? 오케이? 시간하고 상관없어. 그냥 여기까지, 그 이동하는데 얼마 걸린다. 이 뜻이잖아. 그지? 안 변해. 자, 이동 시간이 2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2초. 우리 여기까지 이동하기지. 2초. 그지? 그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지점은 2초. 왜? 속도가 1이니까. 속력이. 오케이? 얘는 2니까 2배 더 가는 거야. 그치?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시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요령.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측정 시간이 2초가 되면 각 지점에 전도 시간과 변화 시간, 전도가 이제 변화하니까 변화 시간을 합해서 2초가 되게 만들어야 돼. 만든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돼. 자, 여기 전도되는데 1초 걸렸지? 그럼 여기 변하는데 1초 걸려야 되지. 2초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합해서. 자, 이후에 1초 만에 왔으니까 이제 1초만큼 변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1초만큼 변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지. 되지? 그리고 여기 자극을 준 지점도 바뀌어야지. 왜? 전도가 변화의 뭐니? 자극을 준과 동시에 변화하기 시작하잖아. 전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변화 시간이 2초가 될 거야. 맞지? 자극 지점이니까. 변화 시간이, 측정 시간이 2초일 때는 0 더하기 2에서 2초가 되겠지. 그지? 맞지? 0이겠지. 여기까지 밖에 못 왔으니까 여기 다 뭐니? 마이너스 70mV. 그럼 여기까지 밖에 못 왔으니까 이쪽은 다 마이너스 70mV. 그리고 여기가 2초 변화는 0이겠지. 측정 시간이 2초일 때는. 됐니? 이거대로 따라서 전위를 써볼게요. 자, P점 어떻게 됩니까? 2초만큼 변했습니다. 2초만큼 변하면 플러스 31V가 되는 거지요. 그지? 맞지? 그리고 이제 D1점, 여기 볼게. 이제 달라졌지. 왜? 속도가 달라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간이 다른 거야. 맞지? 됐지?
그래서 얘는 1초만큼 변했고 얘는 빵초만큼 변했지. 1초만큼 변하면 아까 뭐라고? 마이너스 50ml. 그대로 마이너스 70. 됐나요? 그 다음에 2초이기 때문에 여기가 도달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2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도달만 했기 때문에 전위 변화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A도 B도 다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겠죠. (4초까지) 해보겠습니다. 5초, 6초도 따져보세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3초 해볼게. 3초. 전도 시간은 어떤 지점이 전도 시간을 변한다. 축적 시간은 상관없잖아. 그래서 속도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지? 자, 3초일 때는, 다시 말할게. 측정 시간이 3초일 때는, 전도 시간, 변화 시간 합쳐서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지점이. 그러면, 이 지점은 어때? 0, 3, 이 지점은 어때? 1이니까 2고, 2니까 1이요. 이 지점은 어때? 2니까 1이요, 4니까 없어. 왜? 전도되는데 4초 걸리는데 측정 시간이 3초니까 아직 도달도 못한 거야. 전도도 안 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이거 3이면 0이니까 이거 이후로는 다 마이너스 70이죠. 자, 기입을 해볼게요. 3, 4이 3초 때마다 과분급 마이너스 80ml. 자, D1 지점을 넘어가 볼게요. 다르지? 2일이지, 그지? 변화 시간이 2일이라고. 맞지? 변화가 2면 30, 1이면 마이너스 50. 그래서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3, 전도가 다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 0이니까 70. 그대로 쭉 70. 그지? 이거 왜 연습하는지 알겠지, 이제? 익숙해져야 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4초 볼게요, 4초. 4초까지 같이 해본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자, 4초 볼게요. 4초면 또, 전도세 걸리는 시간은 각 지점에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전시와 변시가 합쳐져서 4초가 되면 될 거 아니야. 0이면 4겠지. 0이면 4고, 1이면 4고, 2면 2고, 2면 2고, 4면 0이겠지. 3이면 1이겠고, 여기는 딴 데는 다, 그지? 없지. 익숙해지면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봐봐. 자극을 받은 이후에 4초가 되면 어떻게 돼? 3초, 4초. 다시 돌아와.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됐니? 4초가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4, 4. 그러니까 P 지점은 둘 다 다시 마이너스 70이 된 다시 된 거죠, 다시. D1 지점에는 3이지. 3초, 2초, 뭔지 알지? 3초일 때 마이너스 80, 2초일 때 플러스 30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D2 지점 2, 0이니까 2초일 때 플러스 30, 0일 때 마이너스 70. D3는 1, 0이니까 1초일 때 마이너스 50, 0일 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뿅! 이렇게 가겠지. 이제. 더 기입은 하지 않을 건데, 그냥 판단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 6초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6, 5, 4, 4, 2, 3, 2, 2, 0, 0, 0, 1, 0. 이렇게 되지. 합해서 6초 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6초, 5초, 4초는 뭐니? 그러니까 변화 시간이 3초가 넘어가 4초가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돌아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4초, 5초, 6초는 다 마이너스 70일 거야, 맞지? 그러고, 이거 0이잖아. 그지? 6초니까. 그지? 2초. 변화 시간이 2초면 플러스 30일 거고, 여기 플러스 30일 거야. 맞지? 3초면 마이너스 80, 4초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대응될 거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또 나오는데 복습 예습 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2와 1이지. 잠깐만, 너네 알고 있니? 지금 여기 머리 써야 돼. 외워서는 아무도 못해요. 왜 이런지를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자기가 써먹을 수 있어요. 됐니? 속도가 2와 1이지. 그지? 2와 1일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 시간에요. 측정 시간에 속도가 2와 1이면 이 A와 B 서로 다른 축삭에서 같은 전위를 가지는 지점은 항상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1대 2가 됩니다. 1대 2가. 속도가 1대 2면 같은 전위를 갖는 지점이 거리가 자극 준 지점으로부터 1대 2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건 거리가 4고 이건 8이야. 그때 변화가 같지. 안 그래? 오케이? 1대 2가 되는 거야. 이제. 왜냐?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면 돼? 봐봐. 거리가 1대 2일 때 도달하는 뭐지? 전도 시간이지, 그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야. 속도가 1대니까, 거리가 1대일 때 도달하는 시간이 같아지잖아. 속도가 2배인 애는 같은 시간에 2배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체 측정 시간이 같다고 하면 도달하는 시간이 같으니까 나머지 변화하는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위도 같고 전위의 위상도 같습니다. 지금 거기 끄덕거렸네? 위상이 무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끄덕거리는 이것도 알아둬야 돼. 얘기할게요. 위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애매할 때 있어. 봐봐. 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0이라 하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 40이잖아. 안 그래? 그지? 이쪽도 저쪽도 마이너스 40이잖아. 이거를 구분하라고 문제를 낼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낼까? 당연히 구분하라고 내지. 그지?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물리 파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지점인데 올라가는 그 지점과 내려오는 그 지점. 뭐 이런 거지. 파동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라도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따라서 뭔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비가 속도 비어갖고 그때의 전위는 위상까지 갔다. 마이너스 40이라면 얘가 내려가는 거면 쟤도 내려가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 쟤도 올라가는 거야. 왜? 변화 시간이 같을 거니까. 위상도 같아. 그러니까 이 지점은 자극받은 이후에 변화 시간이 다르잖아. 그치?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화 시간까지 같으니까 위상까지도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할게. 일이 점점 커지긴 하는데 점점 재밌어지기도 해. 이해를 한다면 재밌어질 거예요. 볼게요. 전도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 일단 한 번은 이해해야 돼. 2개 이상의 지점에서 같은 시각에 측정한 막전위로 전도 방향, 그러니까 전도 방향을 안 준 거야. 자극 지점이 어딘지 안 준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주면 여기로 갈 거고 여기 주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다시 말할게. 2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타이밍 측정 막전위로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문제에서는 봐봐. 막전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아유 다리 아파. 막전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막전위는 자극을 준 지점 여기라고 하자. 여기 U로 보면 변화될 때 항상 뭐니 올라가는 어떤 값과 내려가는 어떤 값이. 근데 그렇지 않은 확신을 있는 값
위치가 두 개 있어. 그게 뭐냐면 꼭대기죠.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없지. 무조건 이 시간이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있지 하나. 뭐? 과분급 지점. 됐니? 자, 우리가 분석적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근데 이 꼭대기 지점은 변화 시간 중에 그 이전과 이후가 있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꼭대기 지점과 마이너스 50mV의 지점을 비교하라면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없지. 이쪽 마이너스 50도 있고 저쪽 마이너스 50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걸렸는지 마이너스 50이 되는데 자극받은 다음에 이 정도 걸리는지 모르지. 플러스 31기를 지는지 모른다고. 알겠어요? 근데 얘는 끝판왕이거든. 왜? 변화가 끝났을 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전이잖아. 마이너스 80은.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70 위야, 무조건. 그지? 변화가 딱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뭘 확신할 수 있다? 변화했다라는 거. 두 번째, 변화의 끝 지점이라는 거. 두 개를 확신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오면, 전이 정보가 나오면 최고 중요한 정보로서 마이너스 80 무조건 체크해놔야 돼. 그리고 플러스 30도 한 삼각형 정도로만 체크를 해도 뭔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등은 무조건 마이너스 80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됐죠? 자, 요거 딱 하나 이해하고 깔끔하게 가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두 전위를 찾으라고. 표가 나올 수도 있고, 전위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 찾으라고. 일단, 이 측정 시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네. 여기는 플러스 30이네. 이거 찾으라고. 됐고, 찾은 다음에는 찾았다고 하면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분극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탈분극이 되는 지점으로 무조건 자극은 이동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그지? 이제부터 이걸 이해하면 돼. 재분극이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내려오고 있는 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이 플러스 30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올라오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자. 여기가 있다고 하자. 됐니? 저기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점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인 거야.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먼 지점인 거야. 이해가 되지? 이제 이해시킬게. 봐. 자극을 받은 이후에 여기까지 이만큼 시간이 걸렸지. 변화 시간이. 여기까지 이만큼 시간이 걸렸지. 그지?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측정 시간은 전도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지? 그지? 봐. 이건 1번이 낫게, 이건 2번이 낫게. 응? 했을 때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누가 더 많이 걸렸어요? 2번이 더 많이 걸렸지? 근데 이거 두고 합해서 뭐니? 같은 시간 동시 타이밍에 표가 나올 거 아니야. 5초일 때 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측정 시간을 갖다 보면 전도되는 데 걸리는 시간 누가 더 긴 거야? 1이 더 긴 거지. 반드시지. 그지? 그러니까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건 뭐야? 더 멀었다는 거야. 안 그래?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멀었다. 오케이? 그래서 변화를 더 많이 한 지점이 더 먼저 도달한 거야, 자극이. 더 먼저 도달해야지 더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거고, 더 느리게 도달했으면 남은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그지? 더 적게 변화하겠지, 그지? 이해돼?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해야. 방금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해했지? 이해해서 이제 문제 풀려고 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 복습해야 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걸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해봐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이해했어. 나는 이해했어, 이제. 나는 이해했으면, 같은 시간 이랬다 하면 바로 그냥 어디? 따당!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같은 시간 측정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80이고 전이가 얘는 플러스 30이야. 그지? 얘가 훨씬 더 많이 변했지? 변한 시간이 기니까 그 전도되는 시간이 짧았지? 여기서 Y 짧고 이렇게 이게 긴 거지. 여기서 오면 이게 길고 여기 짧잖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제곱 지점이 과분극이거든. 그지? 과분극. 제분극 끝지점이지. 올라가는 거 탈분극, 내려오는 거 제분극이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제분극 지점에서 탈분극 쪽 지점으로 그 자극이 이동했다는 걸 이제 이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 과정 없이. 아시겠어요? 요거 하나 딱 이해하고 앞에 거 연습 설계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하고 요거까지는 한번 잘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앞에 거 내용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 교재 보고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질문을 좀 받을게요. 왜? 한 번에 완전히 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